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5회 영주용 종합평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이 휴대전화는 신제품이라서 디자인이 예쁘고 이것이 빠르다. 자, 1번 가격, 2번 성능, 3번 전원, 4번 속도. 이것이 빠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휴대전화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은 새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좋은 거죠. 첫 번째, 디자인이 예쁘다. 그리고 이것이 빠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빠르다고 표현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가격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하죠. 비싸다, 싸다. 가격이 비싸다, 싸다. 자, 2번 성능. 성능은 일을 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성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좋다, 나쁘다. 전원은 전기가 들어와서 켜지고 꺼지는 그 버튼을 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빠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4번 속도는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를 말해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 휴대전화는 신제품이라서 디자인이 예쁘고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회사에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버스가 와서 기다리지 않고 탔다. 자, 부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거의, 마침, 아마,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회사에 가려고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는데 버스가 바로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탔어요. 버스가 바로 왔어요. 내가 버스를 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바로 버스를 만났어요. 이렇게 필요하던 그 순간에 딱 그게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마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래서 마침하면 필요하던 그 순간에, 필요하던 그 시간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는 대부분이란 뜻으로 이제 100%는 아니고 뭐 90% 이럴 때 거의라고 말하죠. 자, 그 일 다 했어? 그러면 내가 이만큼은 했는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다 했어. 이렇게 말하죠.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거의 다 했어 말합니다. 아마는 추측할 때 사용하죠. 확실하지 않아요. 추측할 때 아마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추측할 때 사용하고요. 역시는 예상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 친구가 뭐 발표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예상과 똑같이 발표를 잘했어요. 역시 너는 잘할 줄 알았어. 네? 나의 생각과 같았다. 이럴 때 역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버스를 타려고 나왔는데 버스가 딱 있었어요. 그럴 때 마침 버스가 와서 기다리지 않고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 평일에 놀이동산에 가면 주말보다 이렇다 해서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주말보다 쌀쌀하다. 주말보다는 친절하다. 주말보다는 유명하다. 주말보다는 한산하다. 자, 놀이동산, 놀이공원에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평일에 갔을 때와 주말에 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평일보다 주말에 사람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평일에 놀이동산에 가면 주말보다 사람이 적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적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기에도 좀 좋고 놀기에 좀 더 좋죠. 자, 이렇게 뭐 사람이 적어요. 또는 뭐 자동차가 적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을 한산하다라고 합니다. 한산하다. 한산하다.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하고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적고 그런 상태를 말하죠. 한산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도시와 시골 나오면서 뭐 한적하다라는 표현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농촌은 한적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사람이 결국 뭐뭐한 것으로 알려졌다. 1번 발생한, 2번 사망한, 3번 입원한, 4번 체포한. 자, 인근은 가까운, 주변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다. 이송되다는 여러분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이 되어요. 이동되다, 이송돼 치료를 받던 사람이 결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자,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하면 어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좀 뭔가 나쁜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료를 받았지만 죽었다라는 표현, 2번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하다는 죽다라는 뜻이죠. 뉴스에서는 사망하다가 많이 나옵니다. 자, 5번.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1번 서 볼게요. 2번 서 갈게요. 3번 서 놓을게요. 4번 서 있을게요. 자, 앉으세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앉으세요. 라는 말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에 서서 있겠어요. 이런 뜻이죠. 서서 있겠다. 서서 있을 거예요. 서서 있을게요. 이런 뜻이니까. 자, 서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돼요. 이럴 때 있다, 있다, 해 있다를 사용합니다. 동사에 해 있다를 사용해서 자, 이 행동이 끝나고 그 상태나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할 때 있다, 있다, 해 있다를 씁니다. 그래서 4번에 서 있다, 서 있을게요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있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해서 해 있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의 서 있을게요입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앉아 있다. 서 있는 상태, 서 있을게요. 자, 침대에 누웠어요. 그대로 있어요. 누워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서 있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김 과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강해서 뭐뭐한 사람이에요. 자, 1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2번 믿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3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4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김 과장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책임감이 강하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처리해요. 자기가 맡은 일은 꼭 자기가 해요. 이런 경우 책임감이 강하다 말하죠. 자,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자,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자, 근데 여기 1, 2, 3, 4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표현은 없어요. 그쵸? 그럼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골라보는 거죠. 자, 몇 번이 답이에요? 자, 1번이 답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을만한은요. 을만한 하면 자, 동사에 을만한 사용하면 그 동사를 할 가치가 있다. 또 해도 좋다.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동사에 을만하다 사용하면 자, 이것은 동사를 할 가치가 있다. 동사를 해도 괜찮다. 예,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김 과장님을 믿어요? 김 과장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표현이므로 1번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요. 어때요? 제주도에 가면 아름다운 관광지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서 갈만해요.
제주도는 갈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갈만하다, 가다, 갈만해요. 자, 제주도에 돈을 내고 여행을 가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갈만해요. 또는 여기서처럼 을만하다에다가 만하다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는 을만한 명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믿을만한이 되겠습니다. 7번 가.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에 잘 갔다 왔어요. 네, 제 친구는 너무 슬프다.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자, 여기에는 형용사 슬프다가 들어가죠. 자, 보면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이라고 했으니까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쵸? 친구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온 거죠. 그래서 네, 제 친구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요.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원인, 이유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너무 슬퍼서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 1번 슬픈 데다가, 2번 슬픈 나머지, 3번 슬픈 척하고, 4번 슬픈 줄 알고. 자, 1번은 은데다가를 썼죠. 형용사 슬프다에다가 은데다가 이거는 하나 그리고 하나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열할 때 사용하죠. 자, 두 번째 슬픈 나머지. 나머지는 원인 이유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앞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른 것에 뒤에가 결과인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그런데 이게 앞에 행위나 상태가 무리하게 이루어져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을 표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심하게, 지나치게 일어나서 뒤에 어떤 결과가 온다? 부정적인 결과가 올 때 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너무 슬퍼서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해서 여기서는 슬픈 나머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슬픈 척하고 은척하고는 거짓으로 행동할 때 사용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슬픈 줄 알고. 자, 은 줄 알았다, 는 줄 알았다는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은 줄 알았다의 표현인데요. 자, 형용사 은 줄 알았다, 동사 는 줄 알았다는 과거에 이런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았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책상이 큰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 크다, 큰 줄 알았다. 그러면 사진을 보고 책상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 알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7번에는 앞에가 이유가 되어서 뒤에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기 때문에 2번에 슬픈 나머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회사 면접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친구 이것 못 만날 정도로 바빴어요. 자, 대답이 바빴어요. 왜요? 회사 면접을 준비하느라고 이게 원인 이유예요. 원인 이유를 말할 때 느라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어요? 얼마나? 못 만날 정도로 바빴어요. 누구를 못 만나요?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날 정도로 친구까지 못 만날 정도로 바빴어요. 이런 의미의 조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조차가 되겠습니다. 조차.
자, 그 상황 이상의 것이 더해지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요. 더해져요. 친구조차 못 만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조차가 되겠습니다. 자, 만큼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이 비슷한 정도일 때 사용합니다. 자, 학교 앞에 식당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큼 맛있어요. 그러면 학교 앞 식당의 음식과 엄마의 음식이 비슷한 정도로 맛있다 해서 학교 앞 식당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만큼 맛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든지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자,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산도 좋아요. 바다도 좋아요. 산을 선택해도 좋고 바다를 선택해도 다 좋아요. 그럴 때 산이든지 바다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산을 선택해도 바다를 선택해도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에게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 내가 편지를 썼어요. 친구가 받았어요. 친구에게. 그래서 영향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의 답은 3번의 조차가 되겠네요. 자, 9번 괄호에 알맞은 문법을 골라서 넣는 문제입니다. 자, 누구나 몸이 아프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다. 자, 누구나 모든 사람은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고향 생각이 나요? 이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당연하다. 또 뭐 그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때 는 법이다 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에 많이 나는 법이다가 정답입니다. 자, 동사의 는 법이다 사용하는데요. 자, 이 표현은 기마련이다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누구나 몸이 아프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이 는 법이다는 어떤 앞에 행동이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또는 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주어를 한 사람으로 쓰거나 땡땡 씨는 이렇게 쓰거나 또는 뭐 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때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서둘러요. 서두르면 실수해요. 그럴 때 뭐 나는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주어 없이 또는 모든 사람인 거죠. 누구나 서두르면 실수하다.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실수하는 법이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뭐 땡땡씨는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 쓰면 안 되고요. 나는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담배를 피우다. 뭘까요? 자,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만이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 뒤에가 상반되는 거죠. 자, 담배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그런 얘기죠. 결국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담배를 피우고 말았다. 4번을 써야 되겠죠. 담배를 피웠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니까요. 자, 피워간다, 피운 척했다, 피우면 좋겠다, 피우고 말았다. 자, 여기서는 고 말았다를 사용해야 됩니다. 고 말았다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 고 말았다를 쓰면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고 말았다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커피를 쏟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잘못해서 커피를 옷에 쏟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쏟다. 커피를 쏟고 말았다. 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을 때, 보통 좀 부정적인 일이에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고 말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고 말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문장은 두 문장을 또는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문장입니다. 자, 1번 요리를 하다 조금 다치다. 자, 1번 요리를 해서 조금 다쳐요. 2번 요리를 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3번 요리를 하는데 조금 다칠 거예요. 4번 요리를 하도록 조금 다치게 됐어요. 자, 여기서는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중간에 다쳤어요. 그런 얘기죠. 어떤 동작이 일어나다가 그것이 중간에 변화될 때 다가를 사용합니다. 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2번에 요리를 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동사 다가 하면 앞에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동작이 바뀌어요. 동작의 전환이 일어날 때 사용됩니다. 학교에 가다가 중간에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번에서는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쳤어요. 조금 다쳤어요. 해서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내일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등산을 꼭 하다. 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자, 1번 내일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등산을 꼭 할 뻔했다. 자, 2번 내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등산을 꼭 할 것이다. 3번 내일 비가 올 겸 눈이 올 겸 등산을 꼭 하기로 했다. 4번 내일 비가 오면서 눈이 오는 한 등산을 꼭 할 것이다. 자, 여기서는 내일 비가 와요, 눈이 와요, 그러더라도 등산을 꼭 할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내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등산을 꼭 할 것이다. 그래서 든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앞에를 선택해도 뒤에를 선택해도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때 사용하거든요. 여기서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등산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든지를 써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또는 오지 않든지 등산을 꼭 할 것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도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전시회에 자주 갑니다. 전시회에 갈 때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날은 보통 때보다 괄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해서 50% 할인을 받아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재즈 콘서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번 가족들과 함께, 2번 한국인들과 함께, 3번 돈을 더 많이 내고, 4번 싼 가격이나 무료로. 자, 내용을 볼까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도 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때요?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전시회에 자주 갑니다. 자, 그림을
걸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요. 전시회, 그림 전시회에 자주 갑니다. 자, 전시회에 갈 때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문화가 있는 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마 뒤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날은 뭐예요? 문화가 있는 날이죠. 문화가 있는 날. 이 날은 보통 때보다 뭐뭐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즐기다는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해요. 좋아해서 자주 하다 이런 얘기죠. 뭐뭐를 좋아해서 자주 하다, 즐기다 동사입니다. 동사. 자, 지난달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해서 자, 문화가 있는 날 어떻게 했어요? 50% 할인을 받아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자, 전시회 티켓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50% 할인을 하면 반절만 내면 돼요. 10,000원에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재즈 콘서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면, 자,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생활을 하면 어때요?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 할인을 받아서 갔다. 돈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문화가 있는 날 가면 어때요? 싼 가격이나 무료로 해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돈을 절약하다, 할인을 받다, 이거니까요. 싸게 가요, 싼 가격. 또는 어떤 것은 무료, 공짜예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무료로 공연을, 전시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1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부동산 매물 정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룸, 보증금 1000, 월세 40. 매물 정보 주소 서울시 물레동 행복빌라 층 건물 총 층수 3층, 4층. 상세 설명 근처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고속도로가 있음. 전망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옴. 냉장고, 세탁기, 냉방시설 있음. 자, 문의 친절 공인중개사 010-123-9876. 1. 이 집에 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2. 이 집은 내부가 밝고 창문 밖의 경치가 좋다. 3. 이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은 에어컨을 사야 한다. 4. 이 빌라는 4층 건물인데 매물로 나온 원룸은 3층에 있다. 자, 보시면 이 집은 원룸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 매달 내는 돈이 40만 원인 집이에요. 매물하면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걸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나온 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나온 집의 정보가 보면 주소는 서울시 물레동 행복빌라이고 층 건물 총 층수하면 이 건물은 4층 건물이에요. 4층. 4층 건물에 이 방은 원룸은 3층인 거죠. 3층. 그래서 나온 물건이 3층이다. 그 얘기죠. 자, 상세 설명, 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자, 근처에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고 고속도로도 있다. 그 얘기죠. 있음하면 명사형이에요. 동사, 형용사의 음이나 미음 사용하는데요. 동사,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거나 또는 간단하게 메모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할 때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 어떤 것을 안내할 때 쓰니까요. 메모나 안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망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 전망이 좋다. 창문을 열면 경치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 집이 낮에 밝아요. 햇빛이 잘 들어와서 밝다. 자, 집에 냉장고, 세탁기, 냉방시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문의 질문하고 싶어요. 친절 공인중개사로 전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질문이 다음 부동산 매물 정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자, 1번 이 집에 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어때요? 자, 보면 근처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다 했으니까 맞죠?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맞죠? 자, 2번 이 집은 내부가 밝고 내부는 안이란 뜻이야. 안에 집 안이 밝아요. 어때요? 햇빛이 잘 들어온다 했죠. 맞고 창문 밖의 경치가 좋다. 이거는 전망이 좋다. 이렇게 했겠죠. 맞죠? 자, 3번 이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은 에어컨을 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시면 냉방시설이 있다 말했으니까 에어컨을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 빌라는 4층 건물인데 매물로 나온 원룸은 3층에 있다. 자, 4층 건물 중에 3층이다. 맞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 옳지 않은 답은 이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은 에어컨을 사야 한다죠. 냉방시설이 있으니까 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 16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을 구할 때는 집안과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안에 햇볕이 잘 드는지, 물이나 전기,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고장난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때 수리해야 할 부분이 보이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지,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했다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억. 그래야 사기도 예방하고 해당 주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은 꼭 집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15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 2번 집 주변 환경이 중요한 이유, 3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야 할 일, 4번 계약서를 쓸 때 조심해야 할 것. 이 글 전체에 대한 제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집을 구할 때 집안과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어서 교통이 편한지 교통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 안과 집 주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했다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고 하고 하면 안 된다. 사기도 예방하고 아무튼 법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보낼 때는 집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집을 구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집 안에 어떤 것을 확인하고 집 주변을 확인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계약할 때 돈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 윗글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보증금을 바로 입금해야 한다. 2. 이삿짐 센터도 잘 선택해야 한다. 3.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4.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집을 구할 때는 집 안과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집안을 볼 때는 햇볕이 잘 드는지 집에
해가 잘 들어와서 집이 밝은지, 그 다음 물이나 전기,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난방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고장난 곳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네, 살펴보고 예를 들어 창문이 안 열리거나 이런 고장난 곳이 있어요. 자, 수리해야 할 부분이 보이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눈에 보이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써야 되고, 또 두 번째, 집 주변 환경을 봐야 된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지, 집 주변의 교통, 그 다음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는지, 집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집안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확인한다. 자,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했다면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정했어요. 그럼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요? 집주인과 계약해야 돼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신 계약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을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특히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사기도 예방하고 사기는 거짓말로 속여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기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 해당 주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있다.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4번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등기부 등본에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에 특히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을 보낼 때는 꼭 집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은 누구에게 보낸다? 집주인에게 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국경일의 이름과 그 의미를 알맞게 연결한 것은 1번 3.1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 2번 한글날.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 3번 제헌절.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 4번 광복절. 1945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죠. 광복절. 자, 8월 15일이고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맞이했어요. 그쵸? 그래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살펴봅시다. 자, 3.1절은 3월 1일이고요. 이것은 설명이 3번에 나와 있어요.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1919년 3월 1일에 있었죠. 자, 2번의 한글날은 한글날이에요. 그쵸? 10월 9일이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3번의 제헌절은 설명이 2번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정되다는 만들다, 그런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7일이죠. 17번의 답은 4번 광복절. 1945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8번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3. 긴급 신고 전화를 통해 사고 위치와 사고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1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가 있고요. 맞고. 2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제 제일 앞에 서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예요. 맞고요. 3번 긴급신고 전화를 통해 사고 위치와 사고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우리 긴급신고 전화 112, 119 이런 걸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죠. 맞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다. 재난대비훈련을 하는데요. 매달 1회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역 저소득층 외국인 부부, 니은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 학생, 디귿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리을 초등학생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자, 공공부조 혜택은요, 기본적으로 한국인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디귿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초등학생 하면 미성년이잖아요. 그래서 리을 초등학생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 저소득층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부는 받을 수가 없고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저소득층 부부는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학업,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학생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아닌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국의 거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2번 자가와 전세를 혼합한 반전세라는 방식도 늘고 있다. 3번 전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내는 돈이 없다. 4번 월세는 매달 돈을 내고 방이나 집을 빌려 생활하는 방식이다. 자, 거주 형태를 보면 이제 자기 집에서 살아요. 그걸 자가라고 합니다. 자가. 자기 집 또는 자택이라고도 말을 해요. 집이 나의 소유예요. 자가. 그리고 이제 빌려서 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증금을 내고 2년 동안 빌려서 살아요. 그걸 전세라고 하죠. 전세. 자, 보증금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조금 내고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살아요. 그걸 월세라고 합니다. 월세. 그리고 전세와 월세를 합쳐서 보증금을 반절 정도 되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요. 이걸 반전세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세와 월세를 반반 합친 것을 반전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맞죠? 자, 2번 자가와 전세를 혼합한 반전세라는 방식도 늘고 있다. 이게 틀렸죠? 자가가 아니라 월세와 전세를 합친 것을 반전세라고 하니까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가와 전세가 아니라 월세와 전세를 혼합한 반전세라는 것이 있죠.
자, 3번 전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내는 돈이 없다. 월세를 내지 않아요. 보증금만 내요. 맞죠? 다음 4번 월세는 매달 돈을 내고 방이나 집을 빌려 생활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20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업 만 3세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니은 국공립교육기관의 보육료가 더 싸다. 디귿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위한 기관이다. 리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요. 이것의 공통점이니까 둘 다 해당하는 같은 점을 고르면 되겠어요. 같은 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자, 보기 만 3세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에서는 한국 나이 5세면 마이너스 2에서 만 3세인 거죠. 그럼 5세부터 갈 수 있는 곳은 유치원이죠. 어린이집은 0세부터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유치원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고, 니은 국공립교육기관의 보육료가 더 비싸다. 자, 국공립은 국가나 또는 시, 그러니까 공립은 시나 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구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국공립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죠. 나라에서 하는 교육기관의 보육료가 더 비싸다. 틀렸죠. 더 싸겠죠. 틀렸고. 디귿 초등학교 취학 전에 어린이를 위한 기관이다. 취학은 뭐냐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를 위한 기관이다. 맞죠. 리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나이나 어떤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니은. 입시 스트레스가 높고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디귿.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리을.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자,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대학에 몇 명이 진학을 합니까? 대학교에 가는 진학률 퍼센트로 나타내는데요. 이게 한 7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높죠. 높은 이유가 왜 대학에 많이 갑니까? 그거죠. 그걸 보기에서 골라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업.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때 더 좋아요? 이게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래서 취업이나 결혼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입시 스트레스가 높고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거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 가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입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사교육비도 많이 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결과로 보시면 되고 이유, 원인은 아닙니다. 자, 디귿.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무료로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교는 등록금을 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보통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변호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되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기에 가, 나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보기 한옥에는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방과 방 사이에 나무로 긴 널판지를 깔아서 만든 공간으로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
반면에 나는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장치였다. 한옥의 어떤 특별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옥에는 두 가지 시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인데요. 가는 방과 방 사이에 나무로 긴 널판지를 깔아서 만든 공간으로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 여름에 시원하게 보냈던 장소 뭐예요? 대청마루죠. 대청마루. 자, 나는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장치였어요. 자, 방을 따뜻하게 해줘요. 온돌이죠, 온돌.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가의 대청마루, 나의 온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설명은 보기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도래. 자, 1번 의료 기술이 향상되었다. 2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3번 누구나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번 여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설명을 골라야 돼요. 공통적. 모두 해당하는. 자, 보기 보시면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 수명은 뭐냐면 기대 수명은 한국 사람들이 보통 평균 몇 살 정도 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는 빨리 죽었는데요. 지금은 한 82. 몇 세? 83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보다 오래 살아요.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60세 전후로 퇴직을 하고도 20년 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뭐 야간 근무도 많이 하고 주말에 근무도 많이 해서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한 주에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다. 도래하다는 왔다 그 말이에요. 자, 3만 달러 시대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일할 때 옛날보다 적게 일해서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4번. 여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의 개인 시간이 늘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어때요? 뭔가 취미 활동을 하고 그 남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요. 여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2. 현재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3.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되는 양원제 방식을 취한다. 4.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진다. 자, 대한민국 국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맞죠? 한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요. 지역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 뽑는 거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정해진다. 이것도 맞죠. 비례대표는 이제 정당별로 몇 퍼센트 득표했는지 봐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몇 명까지 정해지는지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있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총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에요. 300명. 그래서 이번에 현재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맞죠? 3번이 틀렸는데요. 한국의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국회가 한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원제라고 해요. 국회가 하나인 것을 단원제라고 하는데 한국은 단원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맞는 정책을 결정한다. 니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 디귿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러 각 지역의 대표를 선출한다. 리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내린 정책을 집행한다.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지방자치제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있어요. 근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일을 보면 지역에 맞는 어떤 정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고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지방의회가 결정을 내려요. 그럼 그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틀렸고요. 니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 광역은 큰 걸 말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런 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 특별시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처럼 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같은 도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요. 광역자치단체.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큰 거고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작은 걸 말해요. 서울특별시하고 그 안에 구가 있죠. 강남구, 인천광역시도 안에 구가 있잖아요. 미추홀구, 경기도에 보면 부천시, 시가 있죠. 이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큰 것은 광역, 작은 것은 기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러서 각 지역의 대표를 선출한다. 4년마다 선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7번입니다. 보기에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외국인이 취업할 때는 그 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업을 하게 되면 가를 반드시 작성하고 취업 이후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 가와 나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면 되겠죠. 가 먼저 볼까요? 자,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말하고 있네요. 자, 취직을 한 후에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뭘까요? 자, 가의 이력서, 근로계약서가 나오는데요. 자, 취업을 한 후에 써야 되는 것은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얼마를 받고 어떤 복지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몇 개월로 계약할 것인지 월급은 얼마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이력서는 취업을 하기 전에 회사에 내는 서류이죠. 그래서 가에는 3번,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 취직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곳이죠.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 주는 곳은 고용노동부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의 가 근로계약서, 나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한국의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50년부터 1960년대에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2. 197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방, 가발 등을 수출했다. 3번. 1980년대부터는 문화 콘텐츠, 의료 서비스도 수출했다. 4. 1990년부터 2010년대에는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등을 수출했다. 한국이 연대별로 어떤 제품을 많이 수출했는지 이제 수출 제품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국은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연도별로 많이 수출했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자동차가 아니고요. 옷, 신발, 가방, 가발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경공업이라고 하죠. 약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옷, 신발, 가방, 가발 같은 것들을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2번인데요. 70년대에는 기계, 배, 철강 등을 수출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기계, 배, 철강 등을 수출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문화 콘텐츠 의료 서비스가 아니고요. 1980년대에는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을 수출했어요.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을 수출했습니다. 자, 답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는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등을 수출을 했고요. 이때 이제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1990년대부터 2010년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면 한국 드라마나 K-팝 같은 문화 콘텐츠 그리고 한국의 의료 기술이 좋아요. 수술 같은 것도 잘하고 치료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보기의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괄호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1. 헌법, 2. 정의, 3. 국제법, 4. 준법 정신. 이것은 이제 보기 안을 살펴보시면 보기 안에 답이 있어요.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좋은 법을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여기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자,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4번의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 자, 준법 정신 뭐예요? 준법 정신은 법을 잘 지키자. 그런 얘기죠.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괄호에는 준법 정신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30번. 보기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1. 가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 권리 구제를 한다. 2. 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3. 가의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돕고 상담과 소송 진행을 도와준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이나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부패가 있을 때 신고해서 부패 방지,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 국민들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어떤 권리의 피해를 받았을 때 권리 구제에 힘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1번의 설명은 가가 아니고 나조다. 가가 부패 방지, 국민의 권익 보호, 권리 구제를 한다가 아니고 나조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나가 아니고 가에 대한 설명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 가에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조사나 구제, 그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돕고 상담과 소송 진행을 도와준다 했는데요. 이것은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지역의 외국인 지원 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친구 사이의 믿음, 어른과 아이 사이의 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 1. 옛날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랐다. 2. 조선의 유교가 오늘날까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3. 조선시대의 양반 중심의 문화에서 서민 문화로 변화했다. 4.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 민화 등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보기의 내용은 조선시대 유교 사상인 삼강오륜의 내용입니다. 특히 삼강오륜 중에 이제 오륜 5가지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친구하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고 어른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타면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남편과 아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왕과 신하여서 왕에게 신하가 충성해야 된다 해서 이런 5가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조선의 유교가 오늘날까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 중심 문화에서 서민 문화로 변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서민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글 소설이나 판소리, 탈놀이, 민화 이런 서민 문화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조금씩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보기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기의 인물들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기 이황, 이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1.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들이다. 2. 한국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3.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쌀을 나누어 주었다. 4. 시를 잘 지어서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 이왕 이세종대왕 신사임당은 모두 한국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등장하다는 나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들이다.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은 을지문덕 장군이 있고요. 고구려의 장군이죠. 그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3번 제주도의 흉년. 흉년은 뭐냐면요. 농사가 아주 안 되어서 먹을 게 없어요.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해를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쌀을 나누어 주었다. 자, 누구예요? 김만덕이라는 사람이죠. 김만덕. 자, 4번 시를 잘 지어서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람은 허난설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왕은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죠. 그리고 조선시대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5,000원권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조선시대의 학자였죠. 자,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은 50,000원권에 나오는 유일한 여성인데요.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자녀도 잘 키우고 그래서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특히 이이가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보기에 나오는 것은 한국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33번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19년 3.1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했다. 2. 김구 등이 중심이 되어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웠다. 3. 1920년부터는 중국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했다. 4. 유관순은 학생이었지만 중국에서 만세운동을 벌여 성공했다. 자, 33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919년 3.1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했다. 맞죠?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독립을 요구했고요. 이 3.1운동의 결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임시정부에서 김구 등 여러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1920년부터 중국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1920년부터 이 만주 지방에서 독립군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유관순은 학생이었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학생이었어요. 중국에서가 아니죠. 중국에서가 아니고 고향에 내려가서 천안이거든요. 고향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벌여서 만세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보기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을 만드는 공업단지가 많다.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 지역이라고도 한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불교 문화유산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 경기도, 2. 경상도, 3. 충청도, 4. 전라도. 자, 공업단지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동남쪽, 동쪽,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영남 지역이라고 불러요. 영남 지역은 어디인가요? 경상도죠, 경상도. 그리고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불교 문화유산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자, 경주, 경상도에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경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전라도는 사람들이 호남 지역, 호남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강원도. 강원도는 반으로 나누어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 지역, 또 영서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상도는 영남지방, 전라도는 호남지방, 강원도는 반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서, 영동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 경상도가 되겠습니다. 35번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기 새만금 간척지구, 풍부한 식량자원, 잘 보존된 전통문화. 1. 양식장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생산한다. 2. 600여 채의 한옥이 있는 한옥마을이 있다. 3. 2012년에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됐다. 4. 이 지역에 백제문화재와 보령 머드축제가 있다. 자, 보기에 새만금 간척지구,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었어요. 풍부한 식량 자원, 식량하면 먹을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해요. 쌀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데 판소리가 이 지역에서 이제 생겨나서 조선시대에 많은 이제 판소리가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하면 전라 지역을 말하죠. 그러면 전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양식장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생산한다. 이건 맞습니다. 전라도가 서해에 있잖아요. 서해 남해에 있는데요. 서해 지역은 갯벌이 발달해서 이 갯벌에 양식장을 만들어서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을 양식을 해서 다양한 해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2번 600여 채의 한옥이 있는 한옥마을이 있다. 이것도 많습니다. 전주에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지금도 한 600여 채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3번 2012년에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여수, 전라 지역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이 지역에 백제문화재와 보령 머드축제가 있다. 자, 이것은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라 지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35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기의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보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1.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했다. 2. 서쪽과 남쪽의 해안지역에 넓은 갯벌이 있다. 3. 수도권과 경상, 전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4.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 지역이라고도 한다. 자, 보기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나왔는데요. 이 두 곳이 있는 곳은 충청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했다. 경기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또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2번 서쪽과 남쪽의 해안 지역에 넓은 갯벌이 있다. 자, 서쪽과 남쪽에 갯벌이 있다. 이것은 전라 지역이죠. 3. 수도권과 경상, 또 수도권과 전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이게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 지역이라고도 한다. 자, 동쪽,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건 경상 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경상 지역을 영남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용 5회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남은 시간 평가 준비 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